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분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요즘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증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증여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증여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요, 최고 50% 누진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요, 주택 취득세 중과를 하는데요, 12.4에서 13.4%까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이 많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아파트를 증여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총 부담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30억 원입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이고요. 한 사람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무려 10억 2천만 원이고요. 취득세는 중과를 합니다. 그래서 13.4%총 2억 6,8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2억 8,800만 원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돈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증여자인 부모님이요. 50대나 60대나 70대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자녀는 20대나 아니면 30대, 4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 정도의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일 때는요. 소득도 없습니다. 더욱 낼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증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지속적으로 종부세 부담에서 시달리고요. 돌아가실 때는 상속세 폭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증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올해 안에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납세 대책은 어떻게 세울까요?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부담부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담부 증여한다면 채무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모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순증여액에 대해서만 자녀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녀의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보증금을 좀 올릴 수도 있겠죠. 월세는 전세로, 전세는 추가 증액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재계약 시기가 맞아야 하고요, 증액 한도도 고려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부담부 증여 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거든요. 채무에 대한 상한 부담이 또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실질적이지 못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분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개월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납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은 어떨까요? 그래도 증여세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증여취득세는요, 증여 등기할 때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로 세금을 내면 어떨까요? 그러나 현재는요, 주택에 대해서 15억 초과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LTV, DTI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로 세금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가 과연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이요. 다음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차용 시 증여 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차용한다면 부모님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자녀의 채무 부담은 계속 생기겠죠? 자, 이번에는요, 증여세를 줄이고자 수증자를 좀 분산해서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한테 10억 5천, 며느리 10억 천, 손자 9억 4천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요, 7억 6,08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손자가요, 할증세액 때문에 2억 8,08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납부 능력이 불가능하죠. 더 중요한 것은요, 증여취득세는 또 일시에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증자가요,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영끌 해지한 다음에 세금을 충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보험을 전부 다 해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상품을 평가 분석한 후에 불필요한 것은 해지가 가능합니다만은 과연 30대, 40대가 해지한 금액이 얼마 될까요?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의 방법은요, 자녀한테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법인을 운영합니다. 이랬을 때 자녀한테 급여를 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세금을 좀 충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부모님은 한정적이죠. 그 다음에 자녀한테 일하지도 않는데 가공급여를 준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비거주자라면요, 부모님이 증여세 대납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증여취득세는 대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도저도 납세 대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요, 증여액을 축소해 버릴까요? 예를 들어서 적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증여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상속세 부담은 여전히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 컨설팅에서요, 최악의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증여만 실행시키고 납세 대책은 수립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제가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에 단순 증여를 한다. 그러면요, 보증금 채무는 부모님의 몫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갚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갚습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수증자한테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증자는요, 집만 받았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수증자인 자녀한테 그 전세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 증여를 하면서요, 전세 보증금은 부모님이 자녀한테 송금을 해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 18억 원은요, 자녀 가족 명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실질적으로 증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를요, 감정평가를 받아보십시오. 최저가로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시가는 30억 원인데 27억 원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증자를 분산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10억 5천, 며느리 10억 천, 손자는 6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는요, 6억 4,380만 원이 되겠고요. 증여취득세는 그대로죠. 따라서 총 들어가는 세금은 9억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18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18억 원을 받고 총 세금 9억 1,180만 원을 내고 나면요, 8억 8,82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은요, 아들, 며느리, 손자한테 추가 증여한 효과가 나고요. 그런 아들 가족한테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연부연납까지 신청한다면 아주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팁으로 자녀한테 소득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NGP 플랜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Next Generation 플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이 투자법인을 설립합니다. 아버지가 5%, 어머니가 5% 지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45%씩 그 지분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대표이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가수금이나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투자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은요, 그 투자 수익으로 대표이사, 자녀 급여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받지 않고 배당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배당금마저 받지 않는다면 이익 잉여금으로 존치가 돼서 결국 뭡니까? 대주주인 자녀들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한다면 효과가 만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율이 인하될 예정이거든요. 내년부터는요, 가세표준 5억 원 이하일 때는요, 11%만 부담하게 되니까 아주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법인이 어디다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투자 상품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보다는요, AI 투자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면 연 기대 수익률 8% 이상 아니면 30% 이상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법인을 통해서 부모님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크로스 플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부모님의 상속세 준비가 가능합니다. 법인에서의 부모님을 위한 상속세 마련 전략, 크로스 플랜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법인세도 절세할 수 있고요. 법인의 자금도 활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상속세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요, 결국 자녀 자산 증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주주, 투자법인의 소유주 90%는요, 자녀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요, 직물 공장을 사서 투자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한 주당 가격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원 가까이 됩니다. 자, 이렇듯 NGP 플랜의 장점은요, 일석삼조가 되겠습니다. 자녀의 은퇴 설계도 지원하고요, 자녀의 자산 증식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상속세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여러분,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GP 플랜 바로 설계해 보시고요. 그리고 단순 증여로 모든 세금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증여할 때 증여세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